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아저씨 있잖아요. 예. 여기 놀이터 앞에 있었던 네. 길고양이 하나 있잖아요. 좀 까무잡잡하고. 네네네. 안 그래도 그거 지금 뉴스에 나올 거야. 지금 막 기자 양반들이 막 취재하고 난리 났어. 뭐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살다 그 고양이 그 살해범은 또 처음 봐. 살해범이요? 그 술 취한 사람이 고양이를 잡아다가 목을 조르고 생김새가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나?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벌금 뭐 한 300만 원 나올 거란다. 벌금이 뭐예요? 제가 그 고양이 우리 길냥이 진짜 제가 거의 주인이에요. 퇴근길에 맨날 이렇게 밥도 주고 맨날 놀아줬단 말이에요. 일단 울지 말고, 그게 막 이렇게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야. 아니요? 길고양이는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안 돼. 동물보호협회랑 제가 가입해 있는 동물사랑 카페에 말해가지고 이 사건을 문제 삼아서 공식적으로 가시화시킬 거고요. 그 미친 아저씨가 벌 받을 수 있도록 시위라도 해야겠어요. 우선 동물을 향한 학대 심리에는 심리학적으로 우월의식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네. 동물을 살해하거나 또는 다치게 하면 동물보호법 위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현행 법령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네. 이게 2018년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 1년의 동물학대 사건들 때문에 강화가 된 것이고 네. 앞으로 2021년 2월부터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 학대를 일삼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나 제도가 있을까요? 네, 우선 사례로는 그 개 농장주 사건이 있었어요. 개를 사육하는 농장 주인이 수년간에 걸쳐서 거의 1년에 한 30여 마리 이상 되는 개들을 그 전기 쇠꼬챙이로 입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도살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도살을 해온 사건인데 네. 전살법과 유사하다라는 그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전살법이라는 게 전기로 일단 기절을 시킨 다음에 고통 없이 이제 뭐 다른 방법으로 도살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다행히 대법원에서는 이 행태는 전살법과는 다르다라고 해서 파기환송되었고 안타깝게도 결론은 100만 원 벌금형으로 끝났다고 하거든요. 동물의 도살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모든 동물은 혐오감을 주거나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어서는 아니 되며 네. 도살 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동물판 아나키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에게도 무면허 진료 행위나 자가 진료 이런 걸 마구잡이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거를 동물판 아나키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네. 실적으로 수의사가 아닌 자가 그치. 동물을 진료하면 수의사법 위반이 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네. 다만 현실적으로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쓰는 백신이나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서구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동물의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건 당연하고 형량도 매우 높고 실제 집행도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운전자가 트럭에 개를 매달고 무려 1.5km나 달려서 그 개가 심하게 다친 경우가 있었는데 미국 법원은 이 운전자에게 무려 10년 6개월형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공포의 애땡땡이 자동차 이름인데 그 사건에서 고속도로에서 차에 개를 매달고 막 달려서 개가 결국 죽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그 운전자가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가 입증이 안 됐다고 해서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려견 성형수술 동물학대일까? 학대는 아닙니다. 반려견 성형수술로 대표적인 것이 귀를 자르는 단이 수술과 꼬리를 자르는 단비 수술이 있는데요. 원래 도베르만은 이제 경비견으로 많이 키웠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카리스마 있고 좀 위협적으로 보여야 되니까 귀를 잘라서 좀
뾰족하게 소나 양을 치는 목양견의 경우에는 꼬리가 밟히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늑대나 이런 야생동물에게 꼬리가 물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하기 시작한 게 단미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뭐 도베르만이나 뭐 웰시코기를 뭐 그런 용도로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한번 개정안으로 이제 입법이 되려고 하다가 국회에서 통과가 못 돼서 이제 학대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래도 네.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아지들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중성화 수술은 동물학대일까? 동물들이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바로 제한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수의학적으로 보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면 이제 생식기와 관련된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애니멀 호딩이라는 어떤 병리학적인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키울 수 없는 정도의 엄청 많은 숫자의 동물들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시작을 고양이 2-3마리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막 서로 이제 계속 번식을 하면서 막 수십 마리가 되어서 그 자체가 이제 학대인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이런 것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네. 중성화 수술은 또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돈이 되는 정보. 밥보다 더.